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윤석열이 어느 정도까지 망가졌냐? 객관적으로 봐야 돼. 우리가 윤석열을 싫어하는 이유는 나는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배신자에서 싫어해요. 아, 그래. 난 쪽팔려서 싫어하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모질러서 싫어합니다. 우리가 윤석열 총장 될 때. 이번에 그런 가짜뉴스 있었잖아요. 가짜뉴스는 아닌데, 그 보도 한번 나온 적 있죠. 고민정 의원이 대변인 할 때 윤석열을 지지하는 걸 갖고 지금 최근에 지지한 것처럼 가짜뉴스 내갖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했으니까. 난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배신하고 이러는 것 때문에 싫어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윤석열한테 다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 사회적 지위가 되는 사람의 말을 안 믿으면 사실상 그렇게 높은 고위층에서는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무슨 보안서약을 할 겁니까? 뭐 선언서를 쓸 겁니까? 뭐 아니,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은 작정하고 거짓말로 인터뷰하고 그렇죠. 다 했잖아요. 네. 면접도 그렇게 봤기 때문에. 검찰개혁에 가장 적극적이어서 검찰총장이 된 네. 자인데 어느 날 문재인 대통령 등에 칼 꽂아버리고 정권까지 교체해버리는, 그래서 싫어하긴 하는데 그 싫어함 때문에 내가 객관적으로 윤석열 못 보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외신 좀 가져와봤다 이런 이야기예요. 정말 혀가 너무 길지요. 네. 아니 저기 채팅창에서 정변이 그 인간 자체가 싫습니다. 정변 일이 안 하십니까? 정변? 빨리 태워. 자, 독일의 자이퉁. 대략 내용이 뭐냐면 깊은 수령에 빠진 대통령이에요. 깊은 수령에 빠진 대통령. 깊은 수렁에 빠진 내 딸은 구할 수도 있지만 구할 수 없습니다. 저거는 정말. 네. 독일의 자이퉁에서 깊은 수렁에 빠진 대통령이라는 기사를 실었고 이로써 민족 정론지가 되었죠. 자이퉁이. 그러니까요. 예전에 그런 뭐 있지, 프랑스 저 잡지 그거 있잖아요. 네. 세게 나갔던 거. 르몽드. 르몽드는 좀 국민 잡지가 됐죠. 네. 어. 콜걸. 그러지 마. 전화소녀라고. 전화소녀. 그리고 스위스 데어분트. 이게 제일 골 때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국을 이해 못하는 대통령이에요. 야, 스위스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너무 잘 이해하고 있네요. 아니 근데 야, 남의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판하니까 썩 기분 좋지는 않아.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 때 너무 또 잘해줘가지고. 그러니까요. 어. 그러니까 밖에서 보기에 정말 객관적으로 딱 봐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거죠. 자기 나라 이해 뭐 하긴 자기 나라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일본 사람 아니에요. 지금 체감하는 거 보면은. 그렇죠.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을 잘 이해할 턱이 있나요? 그러니까 아이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들이 보기엔 이런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지 뭐야. 그리고 한편으로는 독일이나 스위스나 이런 해외 언론들이 대한민국 언론을 보면서 너무 하다하다 너무 못하니까 너무 엉망을 하고 기레기들 외람이들 하는 짓 하는 거니까 오히려 이렇게 글을 써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네.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포털에서 이 기사는 보셨을 거예요. 한국 대통령은 기본부터 배워라. 외신의 노골적인 비난. 그러면서 저기 이코노미스트가 냈던 이거 있잖아요. 신발을 손에 들고 있고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 넥타이를 막 다리에 매버리고. 아니 솔직히 이코노미스트 같은 잡지에서 한 나라의 대통령을 저렇게 묘사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이코노미스트는 대선 전에 윤석열 당선을 예측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긴밀하게 분석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잡지이기도 한데 거기에서 저 정도의 평가를 했다는 건 정말 앞으로 볼 일 없다는 거죠. 배경이 또 이번 색깔이네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보통 예전 청와대에는 외신 담당 그 직원들이 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외신에 대응하는 그 전담 직원들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실에 그런 직원들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예. 지금 원래 대변인으로 있었던 강인선이 김은혜가 대변인으로 오면서 강인선을 외신 대변인으로 쓰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도 대응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대응을 어떻게 할 거야? 이미 나온대. 반박을 네. 할 거야? 뭘 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하는 이유예요. 알려지지 않길 바라고 조용히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알려야죠. 근데 이코노미스트의 저 잡지에 들어간 사파는 너무나도 익숙하잖아요. 우리가 모두 다 너무나 수긍이 가는 그림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사 자체도 정말 팩폭이에요. 예를 들면 윤석열은 오만하고 무능하게 보인다. 김은혜를 홍보수석으로 임명했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렇게까지 언급한다는 건 진짜 내부를 잘 알고 있는 건데 그 정치인은 무엇을 하느냐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은 인사 임명을 매우 부적절하게 하고 있으며 상당수가 그의 전직이었던 검찰 출신들이고 그중에는 성추행 혐의 등 논란으로 사퇴해야만 했던 사람들이 많다. 청문회 절차도 생략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하고 있다. 이런 과정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치인이라면 그런 인사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한다.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이코노미스트가 한국 대통령 기본부터 배우라 하니까 또 만능짤 하나 등장하죠. 만능짤 한번 보여주세요. 기본부터 배우라 합니다. 이 새끼가 누굴 바보로 하나? 맥주 3병에 과일 안주 아냐? 그러니까 저런 게 대상인 거예요, 그냥. 아,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가 한 말 중에 한국의 속담을 인용해서 실수의 가랑비에 옷을 덮게 하고 있다라는 멘트를 보면서 아, 정말 정확하게 한국의 대통령을 잘 분석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네. 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보다 낫습니다, 네. 진짜. 아까 그거 있잖아요. 스위스 대어번트 자국을 이해 못하는 제 나라도 이해 못하는 윤석열. 이거 선진국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뭐 이런 정도의 선진국가의 대통령을 이렇게 깐다는 건요. 외신들이 우리나라 언론보다 훨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들도 진짜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외국의 언론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분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보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그걸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언론이 하는 것 보면은 지금 이런 그 외국에서 이런 식의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다들 약속한 것처럼 입닫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까 그 신발을 손에 들고 있는 거 보니까 문득 생각이 났어요. 여기도 기억하십시오. 적발열차. 적발열차를 그게 일종의 그 상징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대통령 돼서 새고 이런 식인 거죠 지금. 그 기차칸에다 이렇게 신발 올리는 정말 우리 마음들이 제일 싫어하는 캐릭터. 정말 싫습니다. 엄청 싫어하는 캐릭터. 그리고 옆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렇게 바로 올리는 것 자체가 옆에 아. 있는 사람들을 바로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코노미스트의 주요 내용을 한번 보면요. 첫 번째, 윤석열의 정치적 능력 부족은 골칫거리가 됐다. 윤석열의 정치적 능력 부족은 골칫거리가 됐다. 사실 저게 정치적 능력 부족인지 지능 부족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심각하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도어 스태핑 할 때도 이 보좌진들이 계속 미리 브리핑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더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 하러 가기 전에 같이 출근하면서 차 안에서 계속 브리핑을 해줬대요. 그 결과가 우리가 봤던 그 도어 스태핑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귀찮게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오지마 해가지고 그것마저도 안 하고 있다고는 했는데 놀라운 거죠, 진짜. 이코노미스트 되게 잘 알아. 아까 지금 야수님이 했던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 했어요. 윤석열의 출근길 문답은 소통이 아니라 준비 부족을 노출했다. 아, 소통하겠다고는 했는데 진짜. 그게 준비 부족이 노출됐다.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야. 우리나라라고 하는 청와대였다면 만들어져서 시스템 있잖아요. 예. 그 시스템을 다 망가뜨렸는데 본인이나 똑똑하면 그게 빛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굉장히 그 점잖은 언어로 얘기한 거지 준비 부족이 노출됐다 정도가 아니잖아요. 진짜. 무식이 탄로났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진짜 팩폭이네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토에서도 그 인사 잘못하고 하는 것들이 다 가이드를 줘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윤석열이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코노미스트가 한 말이에요. 대통령은 어려운 선택을 하고 자신의 결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글쎄? 그 이코노미스트가 한 말 중에 대통령은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끄는 사람이다. 그 소리를 듣고 자기가 자기 방향 소리 끌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려운 선택을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는 자리에 올려놓은 거잖아요. 국민의 뜻이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극우 보수 쪽에서 원하는 메시지가 있어도 이건 아니다 싶으면은 진보 중도 쪽에서 원하는 메시지를 낼 수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정치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는 제가 그때는 이제 무지하기 때문에 윤석열이 정치를 못할 거다, 시작하지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유가 관료기 때문이라는 게 진짜 이유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관료들은 정해진 룰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정치인은 없는 룰을 만들어서 세기를 만들어 그렇지, 개척하는 그렇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그 존재하는 룰만 따랐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이 정치를 하고 싶은 욕망은 있겠지만 실제로 정치계에 들어와서는 자기 길을 찾지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그 길을 그 국민의힘이라는 괴물들이 만들어줘 버렸고 실제로 대통령 자리에 가고 나니까 그 관료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길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네. 그 유튜브를 보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계속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격언 중에 하나인데 정치와 요리는 크리에이티브의 영역이에요. 정치와 요리는. 창의력이라고. 창의력이 없는 자가 자기가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 몇 가지 갖고 도어스태핑하고 거들먹거려. 우리 같은 수준 높은 사람이 얼마나 꼴보기 싫은데 윤석열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본인이 수준이 낮은 걸 인정하시면 돼요.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 저거 잘못됐지. 지금 양극화 시대에 부자 감사하는 게 맞아? 라고 할 수 있어야 수준 높으신 분들인데 윤석열이 잘한대.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 꼴 당하고 지금 이 고통을 받는 거 내가 말했지. 301호가 302호한테 피해주는 꼴이라고 해. 한쪽은 이재명 찍고 한쪽은 윤석열 찍었거든. 에이. 그리고 이코노미스트가 결정타를 날려요. 뭐냐면은 윤석열은 아마추어리즘의 전형이다. 진짜. 대통령 연습할 시간이 있어 지금. 한 5년 연습시키고 5년 더 시키려고? 딱 준비된 순간에 딱 들어와가지고 프로답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윤석열도 그렇고 취임하자마자 이준석하고 또 뭐 이렇게 돼가지고 국민의힘이 받쳐주지를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나라가 개판돼서 이재명 대표한테는 기회가 온 거예요. 하늘이 덮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딱 게시를 내린 거야. 당신 잘 될 거야. 777 찍어준 거라고. 근데 이 아마추어라고 비판을 한 이유가 그 5세 조기 입학 장관 사임한 거랑 펠로시 왔을 때 만나지 않은 것 이런 것들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 알고 있으면서 이걸 아마추어리즘이라고 비판을 정확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펠로시가 굉장히 좀 아픈 지점이거든요. 만약에 그 당시에 윤석열이 뭐 부산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거나 다른 지방에 있었다면 아 그랬겠구나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는데 차로 5분 거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차로 5분 거리에 있으면서 일부러 그러니까 5분 거리에 있었지만 휴가 중이어서 미안하다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의전은 제대로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국가서열 3위가 미국 국가서열 3위가 대한민국에 왔는데 의전도 안 해줬어.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 윤석열 쪽에서 양심선언 나오는 거 아니야? 사실은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펠로시가 안 만나려고 그런 거라고. 아 윤석열 묻을까 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끔씩 이제 외신들 우리가 방송을 해드리면 되게 좋아하세요. 한국 언론만 보다가 지금도 뉴스 보기 힘든 사람도 많죠. 그렇죠. 이재명 당대표 됐다 뉴스 보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하면 꺼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대통령 같지가 않아서 그 보수 쪽의 대통령 중에 내가 마지막으로 좋아한 사람은 그나마 인정한 사람은 김영삼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IMF 이전에 역사 청산하던 그 모습. 그 후에 보수 대통령들 보면은 한결같이 무능한데 생각해요. 박근혜는 무능한데 조금 모자란 느낌도 있고 나머지는 무능한데 생각해요. 아니 사실 국민들이 해외 언론을 더 해외 언론의 기사 같은 거를 더 이제 좋아하고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 박근혜가 대통령 됐을 때 어떤 종편에서 뭐 형광등 100개를 켜놓은 아우라는 이런 헛소리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예 대놓고 대통령님 화이팅 이런 데든가 아니면 권성동이 막 노래 부르는데 그거 막 찍고 이런 거를 보면서 야 저게 진짜 기자냐 하는 국민들이 오히려 윤석열보다 기자들한테 더 분노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외신에서 이런 글 써주면은 니들이 민족 정론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되게 이런 외신, 뭐, 영어, 불어, 덕어 이런 검색은 마찬가지 대부분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다 소개를 못 해드렸다는 말씀드리고. 자, 윤석열 조롱하는 외신 이야기였습니다.